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8,100만원 가까이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8,100만원대까지 회복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약 11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한 사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약세 시장에서 어떤 호재가 갑자기 생겨나서 매입한 것이 아니라 고래들의 움직임의 전형적 행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성장할 자산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입해서 이익을 기대하는 것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3분기가 그렇게 힘든 장이었지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번 분기 비트코인 보유를 통해서 4.4%, 2024년 전체적으로는 17%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공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와의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8,100만원대까지 올라간 주요한 이유는 9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15%에 불과했던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갑자기 왜 약 30% 더 올라가서 45%에 이르렀을까요?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자문역을 맡았던 존 파우스트와 그리고 월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총재 등이 50bp 인하 주장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었고,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에 자산이 모이고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에게는 오히려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준의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기존보다는 높아졌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이 상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가 미국 경기 침체가 아니라 선제적 대응, 즉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인데요. 경기 침체를 겪고 나서 뒤처지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금리를 앞당겨서 낮추는 편이 낫다라는 연준 출신 인사들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다르고 다르다는 것이 이런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50bp를 진행하면서 경기에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라 즉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인데요. 과연 FOMC를 며칠 앞두고 연준이 정말 50bp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인지는 그것은 두고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5bp 인하에 대해서 저버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연준과 그리고 주요 대형 미디어가 현 정부의 편이고 대선의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하면 50bp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 균형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SEC의 위선이 만천하에 알려진 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SEC가 바이낸스에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에서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약어일 뿐 해당 토큰이 실제 증권임을 암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즉 SEC는 해당 단어가 암호화폐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판매에 대한 계약 등 전체를 지칭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앞으로 관련 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이낸스 소송에서는 해당 약어, 즉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SEC는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라는 단어를 토큰 자체가 증권이라고 암시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토큰을 둘러싼 투자 계약을 포함해서 보았을 때 그것이 증권 거래의 경우에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SEC는 이런 내용을 바이낸스 소송장에 기재하면서 본인들이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혼용을 준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라는 표현을 기재를 했습니다. 이러한 SEC 행위는 두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선이라는 점이고요. 그 이유는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에 의하면 SEC는 리플 등에 대한 고소장 제1항에서 말 그대로 XRP 자체가 증권이다 라는 주장을 했다. 정말 뻔뻔스럽다 라는 이야기를 X에 기재를 했고요. 존 디튼 변호사 역시 SEC가 토큰 자체가 증권이라고 주장해서 본인이 7만 5천여 명을 대신해서 SEC를 기소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SEC는 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을 개인적으로 공격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오랜 시간 끝에 토레시 판사도 본인의 의견에 동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 톰 에머는 만약 SEC가 후회한다면 SEC는 의회와 함께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SEC는 토큰을 증권이라고 했으면서 지금 와서는 그들이 약어를 쓰면서 혼용을 준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위선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공정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플은 SEC와의 소송에서 SEC가 공정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해서는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리플과 SEC 소송은 끝이 났지만 그리고 공정고지 방어에 대한 내용도 이미 판결이 났지만 SEC는 그들이 암호화폐 자산이라는 용어를 써서 혼용을 준 것을 후회한다라고 지금 와서 이야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공정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꼴이 되는 것인데요. 현재 SEC와 소송이 남아있는 크라켄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크라켄의 의무에 대한 명확성과 공정한 고지가 SEC로부터 부족했기 때문에 크라켄은 공정고지 방어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SEC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SEC가 이번 이러한 내용을 기소장에 적음으로 인해서 크라켄이 이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기존보다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때마침 SEC 소송과 관련해서 크라켄이 배심 재판을 요청을 했는데 배심원들이 지금 SEC 이런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또 SEC 소송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SEC가 항소할 명분이 매우 낮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SEC가 리플을 항소하려면 리플에 대한 약식 판결 자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토큰 자체가 증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스스로 양심 선언을 한 바나 다름없기 때문에 항소 여지가 더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리플이 공정고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리플이 항소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항소 기한이 10월 7일에서 8일 정도이기 때문에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돌아가는 분위기 잘 살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